병원 앞에서 만난 낯선 여자, 그녀가 건넨 봉투 안에는 새벽 5시, 저는 병원 응급실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정신없이 병실로 뛰어갔어요. 침대에 누운 남편이 저를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 그날 밤 남편은 2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목소리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의 만남.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정기검진 날이었어요. 결혼한 지 30년 함께 늙어가는 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1층 카페에서 기다리세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카페로 가는 길, 복도는 한산했어요. 평일 오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카페 앞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저기, 혹시 김민수 씨 부인?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회색 코트에 검은 가방을 든 모습이었는데 얼굴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누구세요? 어떻게 제 남편을? 말이 떨렸습니다. 제 남편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죄송해요. 저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20년 전 김민수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박지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이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무슨 일로? 꼭 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여자는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보였어요. 구겨지고 빛바랜 모습이었죠. 이게 뭔가요? 자세한 건 남편분께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붙잡으려 했지만 여자는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무거웠습니다. 무게감이 심상치 않았죠. 카페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죠. 결국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통장 사본이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이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엔 방금 전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다음 사진엔 회사 야유회 장면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남편과 그 여자가 나란히 서 있더라고요. 통장 사본을 봤습니다. 예금 주는 박지은. 날짜는 2003년 5월 15일. 5천만 원 출금 내역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5천만 원.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우리에게 5천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어요. 아니, 지금도 큰 돈이지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검사 끝났어. 어디 있어? 1층 카페.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봉투를 핸드백 깊숙이 넣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20년 전의 진실. 그날 저녁 저는 봉투를 거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길 기다리는 동안 계속 봉투만 쳐다봤어요. 오후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편안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남편이 탁자 위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디서 났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만난 여자가 줬어. 박지은이라는 사람.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당신, 설명 좀 해줄래요?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회사가 부도 났을 때 기억나?
물론 기억했습니다. 2003년 남편이 다니던 중견기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은 실직자가 됐죠. 그때 저희는 결혼한 지 10년 차,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기억하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박지은 씨가 날 도와줬어. 도와줬다니? 자기 돈 5천만 원을 빌려줬어. 아무 조건 없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응. 그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그 돈 덕분이야.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은 자수성가했다고 말했어요. 힘들 때 악착같이 버텨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하지만 그 시작점에 다른 여자의 돈이 있었다니. 20년 동안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오해할까봐. 당신이 박지은 씨를 의심할까봐. 그럼 그 여자는 뭐예요? 당신한테? 그냥 회사 동료였어. 정말이야. 하지만 제 머릿속엔 아까 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웃고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이요. 이 돈 갚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못 갚았어. 박지은 씨가 회사 그만두고 연락이 끊겼거든.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봤어요? 찾아봤어. 하지만 휴대폰도 바뀌었고 이사도 간 것 같았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살았어.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감정은 없었어. 박지은 씨는 그냥 날 도와준 은인이었을 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20년 동안 숨겼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의 말이 진실일까? 정말 아무 감정도 없었을까? 카페에서의 대화.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남편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봐야겠다고요. 봉투 안에 명함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은 씨 맞으시죠? 저 김민수 부인이에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시청 앞 카페 어떠세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일찍 나온 거였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박지은 씨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더 야위어 보였어요. 오셨군요. 네, 앉으세요. 박지은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더니 한참을 말없이 커피잔만 돌리고 있었어요. 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정리하고 싶었어요. 제 인생을. 정리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50이 넘으니까. 과거를 정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죄송해요. 오해하실까봐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박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돈을 받으려고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박지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잊고 사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 봉투 5천만 원을요? 그냥 잊으라고요? 네. 저도 그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박지은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은요. 박지은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때 저도 김민수 씨를 좋아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항상 부인 이야기만 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내인지. 박지은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김민수 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도와주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네.
갚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부인만 생각하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러났죠. 그럼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박지은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달 암 진단을 받았어요. 네. 췌장암 사기래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가슴에 담아뒀던 것들을요. 박지은 씨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차용증이에요. 제가 직접 쓴 거예요. 이 돈은 빌려준 게 아니라 선물한 것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은 씨의 서명과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부인, 부디 행복하세요. 김민수 씨와 함께요. 그게 제가 받는 가장 큰 보답이에요. 박지은 씨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찾아뵙지 않을게요. 부디 오해 없이 행복하게 사세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뻗었지만 박지은 씨는 이미 카페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결정의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지은 씨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쓸쓸하면서도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박지은 씨 만났어? 네. 저는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이 종이를 읽더니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 사람, 정말. 남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응. 나는 그냥 동료로만 생각했어. 박지은 씨가 날 좋아했는지도 몰랐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당신만 생각하고 살았어. 정말이야. 저는 한참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그 세월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죠. 알아요. 믿어요. 정말? 네. 하지만 이 돈은 갚아야 해요. 박지은 씨가 선물이라고 했지만 우리 마음이 편해야 하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갚을 수 없는 빚.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적금을 깨고 저축한 돈을 모아 5천만 원을 준비했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박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죠.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빌라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박지은 씨 계세요? 여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를 찾으시나요? 네, 그런데 어머니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암이 급격히 악화되셔서 2주 전부터 병원에 계셨는데 지난 수요일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장례는 어제 끝났어요. 조용히 치렀어요. 박지은 씨의 딸이 저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어요. 혹시 어머니와 어떤 사이세요? 저는 제 남편이 20년 전에 어머니께 신세를 졌어요. 아, 김민수 씨 부인이시군요. 아세요? 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가장 소중한 인연이었다고요. 딸이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부인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박지은 씨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김민수 씨 부부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거예요. 20년 전 제가 드린 5천만 원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이 제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큰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빌려줬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김민수 씨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속엔 오직 부인만 계셨죠. 회사 회식 때마다 점심시간마다 그분은 항상 부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집안일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파트타임까지 해. 우리 마누라가 만든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알았어요.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걸요. 회사가 부도났을 때 김민수 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일자리를 잃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었어요. 갚으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선물이었어요.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김민수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부인, 제가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는지 이해하시죠?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병을 앓고 나서야 용기가 생겼어요. 어차피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부인을 만나서 다행이었어요. 김민수 씨가 정말 좋은 분과 함께 계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부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마음을 비웠고 후회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볼 수 있었다는 것.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던 그때였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게 제가 받는 가장 큰 보답이니까요. 그리고 제 딸 지민이를 부탁해요. 혼자 남겨두고 가니 마음이 아프네요. 마이너스 박지은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두 분 걱정하셨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제발 오해 없이 행복하게 살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5천만 원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대 받지 말라고요. 하지만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어머니 뜻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제 이름으로라도 좋아요. 에필로그. 한 달 후 저희는 사회복지법인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박지은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같이 결정해줘서. 아니에요. 저도 박지은 씨께 감사해요. 응. 그분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20년의 무게가 내려놓아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박지은 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꿈이었어요. 행복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김민수 씨 부부와 박지은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숨겨진 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마주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선의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도 느꼈어요. 박지은 씨의 5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운 희망이었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은인이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은인이었던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